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결국에는 미증시도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피로감이 토해지게 된 것이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미증시와 그리고 그 영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증시, 악재까지 무시하고도 계속 달렸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조정이 나온 겁니다. 미리미리 풀고 갔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인식하면서 랠리가 좀 장기화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악재를 무시하고 달리던 점이 화근이 됐네요. 대표적인 예시로 본다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미국 증시가 6월에 이어서 7월에 무역 적자 폭이 커졌다. 내부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부양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친다라고 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둔화되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게 되는 것은 경기 순환 사이클이 둔화되고 마비가 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워낙에 개인주의고 자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내 나라만 일단 챙기는 쪽으로 갔었는데 다른 나라 쪽에서 그것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대로 이렇게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거. 얘기가 길었는데 보게 되면은 미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자산의 대표 두 개의 지표인 엔화도 골드도 그렇게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이거는 뭔가 악재가 터질 만한 상황이 발생돼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조정이다 라는 거, 차익 실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내 증시와 비교를 해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연치 않게도 코로나 팬데믹 2차 재확산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실물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굳이 뭐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해가지고 확대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실물 경기, 민생 경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지 못하고서 계속 장기 침체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드러날 거 미리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뭐 조삼모사죠. 조정이 뒤에 가서 나오느냐 아니면 앞에 가서 나오느냐. 앞에서 미리 나오면은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미리미리 반영시키면서 건강한 조정으로 인식되면서 하락폭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내지는 기간 조정까지 길게 겹쳐지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서 꽁꽁 싸매다가 골마 터지게 되면은 랠리 그 이상을 반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더블 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더블 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실물 경기가 민낯을 드러냈으니 당분간은 증시 상승 방향이 좀 빠른 속도로 보기 좋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했던 조정이 나오게 된 것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일찍 미리미리 좀 조금씩 반영시키지 한 번에 반영시키느냐. 물론 이걸 핑계 삼아서 던지는 외국인과 기관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지수 관리에 열을 올립니다. 지수를 관리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게 계속 철벽을 치면서 무엇을 하느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딜 관련주와 그리고 뉴딜 펀드 관련주 이쪽으로 해서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미국 증시의 충격 때문에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 하락장 시작 아니냐, 드디어 랠리 끝나는 거 아니냐, 계속 우아양하면서 주식시장 파란불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 라는 혼조세 때문에 지수 반등도 그렇고 종목들 반등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힘들었던 금요일인데 실상 놓고 보게 되면은 유동성은 계속 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타났었던 패닉장 같은 경우에는 요런 때죠. 요런 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없어요. 100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1% 상승하는 종목이 막 랭크 92, 80에 이렇게 올라든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은 갈 종목은 가고 지수는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점.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유동성 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더 자주 듣게 될 얘기라고 하면은 개별주 장세다. 다른 말로 하면은 테마주 장세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가 돌아온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도 계속 달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증시는 이렇게 좋은 구실거리가 생겼을 때, 멍석이 깔렸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줄줄이 패대기 치면서 대표 종목들 팔아가지고 현금 챙기면서, 그러면서 돌릴 수 있는 부분에서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서 계속 사이클을 돌린다. 미국 증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조정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애플을 중심으로, 그리고 구글을 중심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종목들로 해가지고 다 계속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분명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기업들에서도 조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이라는 것이고, 이거 지나고 나야지 더 달릴 거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정 지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건데, 하나 확정적인 거는 기간 조정은 확실하다. V자 반등 나오기는 좀 확실치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무엇이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충격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럼 국내 증시는 지수는 제한적. 왜냐? 뉴딜 펀드, 그리고 뉴딜 펀드 편입 종목과 뉴딜 관련주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더 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때리기 하고 있잖아요. 삼성그룹 때리기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에서도 같이 못 가고 개별 악재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수 상승 쪽에는 기여를 못하고 계속 지수를 가둬놓게 되는 역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사이에서 테마주들 그리고 펀드 관련주들, 자금이 유입되는 영역에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제 뉴딜 펀드와 그리고 뉴딜 수혜주들이 어느 정도 일신동체로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양봉 그리고 상승폭이 조금씩 진행이 될 것인데, 이거 다 그냥 의미가 없죠. 지수 상승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목들만 순환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고, 오늘 장중에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뉴딜 펀드 편입 종목과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 관련주들, 이것이 9월 둘째 주 이후 9월 장세를 계속 이어가게 될, 바통을 이어받게 될 업종 테마니까 이쪽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산솔루스는 개별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린 뉴딜 펀드 편입 종목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KG 이니시스, 일진 머티리얼즈, 하나우, 동국 SNC,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NH 한국사이버결제, 한일단조, 동국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 뉴딜이나 한국형 뉴딜, 그리고 뉴딜 펀드 편입 종목, 이런 쪽으로 해서 벌써부터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충격과 공포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이게 건강한 조정인지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은 하락장의 시장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분간을 못하다 보니까 종목들 반등이 굉장히 좀 더뎠고,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좀 비율이 적었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의 안정세, 심리적 안정이 출현이 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될 수 있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게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이제 속도 문제입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얼마나 빨리 심리가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유동성 효과가 다시 이어지게 될 9월이라는 거
특이사항이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사항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영상을 업데이트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금이 갔죠. 이번에 주요 주주가 차익 실현 챙기게 되면서 잡음이 많은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기회가 될 때 애플 같은 거 $100 이하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사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박앤세일이죠.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9월달 중에 박앤세일이 온다. 삼성전자는 핸드폰 사업으로, 스마트폰 사업으로 해가지고 빛을 못 보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포터블 기기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워낙에 믿고 사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주식 중에, 대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또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업종별로나 테마별로 해서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